자, 계획은 일상. 자, 계획은 일상.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의 한국 대표로서 고종의 밀명을 받은 한국 대표로서 이상설, 이준, 이휘종이 참석해서 대한민국을 호소한다는 글을 남긴 사건이죠.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려고 했지만은 영국과 일본, 그죠? 일본이 영국하고 힘을 합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 만국평화회의 들어오는 그 자체를 막아버리니까 한국 이준, 이휘종, 이상설 세 사람들이 그 각국 대표들이 모였으니까 기자들이 따라왔죠. 그 기자들 앞에서 한국을 호소한다는 글을 멋진 영어, 불어, 독어로 발표함으로써 전 세계에 조선이 일본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사건이죠. 됐습니까? 자, 한번 1907년에 이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상설, 이휘종 세 사람이 참가했죠. 이때 이준의 나이가 48살이었어요. 이상설은 37살. 가장 어린 사람이 23살이었죠. 이휘종, 그죠? 이휘종이죠. 근데 이준 열사는 여러분들이 국사책에서도 배워서 알듯이 여기 만국평화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격분을 참지 못해서 거기에서 분사하고 분해서 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약간 좀 이렇게 열병이 있었는 모양이야. 그죠? 얼굴에 이렇게 부스럼이 크게 돋는 열병이 있었는 모양인데 그걸 외놈들이 미리 알고 이준 열사가 들어누웠다는 것이 이번 신문에 미리 발표가 나고 그 다음날 이준 열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1919년에 고종 독살서, 1800년에 1800년은 정조, 1919년에 고종 독살설 때도 일본이 고종이 좋아하던 커피에다가 독약을 타서 국민한테 시켜서 독약을 타서 고종이 숨진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때도 역시 그 외놈들이 혹시 그런 독약을 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가설이 있죠. 됐습니까? 자, 이준은 그렇게 숨졌고, 그죠? 이 세 사람들이 뭡니까? 여기 40개국이 모이는 만국평화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우리나라에서 기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톡 있죠. 그 두만강 바로 위에, 그죠? 블라디보스톡에서 그다음에 모스크바를 지나서 페테르부르크, 그죠? 당시 러시아 수도죠. 페테르부르크를 지나서 네덜란드 헤이그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기차를 타고 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그죠? 그래서 한국을 위해 호소한다는 글을 영어, 불어, 이휘종이 당시 도이칠란드 3등 공사입니다. 공사 이휘종이 3등 참석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휘종이 3등 공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이범진이죠. 이 사람이 아버지가 이범진인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아관파천이 있죠. 고종을 등에 입고 아관 러시아의 관사로 고종의 몸을 피하게 한 1986년이죠. 1986년 아관파천의 주인공이 바로 이범진입니다.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킨. 왜냐하면 1985년 을미사변, 청일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제 외놈 세상이다 이 말이지. 청나라군을 물리쳤으니까. 그래서 1985년에 전에 전쟁과 한국과 미국과 일본에서도 이야기했죠. 그 을미사변, 한국의 명성황후를 외놈 광대들하고 여기 와 있던 턱파원들하고 다 계획을 미리 짜서
칼로 베어버리고 명성황후를 시체를 불태운 사건이죠. 을미사변 후에 고종 자신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죠. 외놈들한테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죠? 그렇지만 1919년에 고종도 외놈들한테 독살됐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죠. 아니라고 확실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이휘종의 아버지 이범진이 1986년에 고종을 바로 피신시킨 당시 요즘 같은 본무 대신격이죠. 아주 한국의 큰 벼슬아치였습니다. 이범진이 1986년에. 그러다가 이범진이 러시아 공사로 갔죠. 러시아 공사로 가 있으면서 자기 아들도 데려갔으니까 이휘종도 당연히 러시아어, 불어, 독어, 영어는 당연하고 여기 4개국의 이휘종이 능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중과 이상설이 반드시 통역으로서 또 글을 외국어로 써야 되는 게 이휘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중 이상설이 러시아에서 합류해서 뭡니까 아까 블라디보스톡 저쪽 지나서 페테르부르크에서 그다음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갔다고 그래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상설. 이상설은 1907년 여기 참가하고 이상설이 이준을 묻습니다. 그 여관집 주인과 함께 이준을 네덜란드 헤이그에 묻습니다. 근데 현재 이준의 열사묘를 우리나라가 1990년인가 그때 이준 열사의 묘를 유고를 한국에 데려와서 현재 저기 수유리 4.19 혁명 기념탑이 있는 바로 그 앞에 있죠. 바로 그 앞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 바로 그 앞에 이준 열사의 무덤이 있죠. 그 여러분도 수유리에 그죠? 저 도봉구 수유리에 그 4.19 열사 혁명 기념탑도 한번 가보고 그다음 그 바로 앞에 있는 이준 열사 거기도 한번 가봤어요. 여러분들 데이트를 하더라도 그런 데 가서 하면은 이렇게 더 뜻이 깊고 예를 들어서 그런 남자 그런 여자를 이렇게 애인으로 만나면은 더 확실할 거 아니야. 바람직한 사람으로서 그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상설은 1907년에 여기 참석했다가 이준 열사의 무덤을 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사람 나왔죠. 이 두 사람은 그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미국까지 가서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다 그래요. 미국까지 가서. 근데 만나지를 못하고 그렇지만 그 유럽을 돌면서 그 한국의 억울함, 조선의 억울함을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1914년에 자 이상설의 활동입니다. 7년 뒤죠. 7년 뒤에는 주로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죠. 이상설은. 그 이후 어떻게 됐나 이 말이지. 러시아에서 이동영, 이동휘, 그죠? 다 임시정부 간부들이죠. 이동영, 이동희, 정재관 등과 함께 대한광복군 정부를 창설했다. 1914년에 이상설. 참고 자료로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1915년에는 다시 1년 뒤에 중국으로 가서 박은식, 신규식, 그 다음에 함께 신한혁명당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1917년에 뭡니까? 러시아에서 그리고 딱 10년 뒤에 47살에 러시아에서 숨지게 됩니다. 이상설은. 그죠? 그러니까 이준은 언제입니까?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숨지게 되고 이상설은 1917년 그러니까 47살 때 러시아에서 숨지게 되고 그건 남은 사람은 이 한 사람이죠. 이휘종. 그죠? 이휘종. 자, 이휘종이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가서 활약이 있습니다. 외국어 요청하니까 또 당시 실제 독일, 러시아 이쪽에 공사관을 겸직합니다. 이휘종이 공사를 겸직해. 그렇습니까? 근데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에 가서 여러분들이 만국평화회의에 한국은 자격이 없다 하고 막으니까 그것도 영국과 힘을 합해서 막으니까 이휘종이 거기에서 기자들 앞에서 기자들이 왜 한국 사람을 막습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취재를 하겠죠. 그 영국 무슨 네덜란드 기자들 앞에서 한 이휘종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자, 읽어주겠습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휘종은 만국평화회의 기자단 앞에서 대한제국의 호소, 한국을 호소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대한제국의 호소를 프랑스어로 말했다. 이휘종의 말입니다. 기자들 앞에서 한 기자회견. 일본은 불의로 비인도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야만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은 저토록 무자비하고 비인도적인 일본의 침략에 종말을 짓기 위하여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일 정신으로 한국 사람들이 반일본 정신으로 무장한 2천만 한국인을 모두 죽여 없애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천만을 죽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 윌리엄 스테드라는 기자가 이희정이 그럼 또 묻습니다. 당신들도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입장을 다 맡고 있는데 드론을 맡고 있는데 당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만국평화회의에 어기대고 얼쩡거리고 있냐 이 말이죠. 어기되는 것입니까? 하고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희정이 아주 또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한국에 그죠? 한국에 요즘 같은 법무 대신해서 그 다음에 러시아로 가서 공사까지 하고 있던 그 사람 아들이니까 그죠? 이휘정이 또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휘정 내가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대표 여러분들 와이는 지금 뭐 만국평화에 40개국이 왔다 그래요. 40개국. 여기 2차 만국평화회의인데 여기에 40여 개의 나라가 왔다고 그래요. 상당히 많은 나라가 왔죠. 여기에서 이휘정이 거꾸로 묻습니다. 거꾸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대표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들은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지. 우리는 정의와 법을 되찾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또 대받아칩니다. 기자가 또 묻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모든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조선, 한국은 없어도 관계없이 각지를 밀고 나갈 것이다.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휘정이 다시 답변합니다.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조약이라고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조약이 그렇다면 1905년에 을사늑약 때죠. 1905년에 대한제국과 일본이 맺은 을사조약은 조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고종 황제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맺은 협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을사조약은 무효입니다. 이휘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반드시 이휘정이 키가 크고 잘생겼어. 그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야. 또 기자들이 기사를 써야 되니까 그런데 또 묻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휘정이 또 유창하게 대답합니다. 들어보세요. 일본이 힘이 있기 때문에 대한제국이 희생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정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거칠애며 기독교의 믿음은 거짓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믿음은 거짓일 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정의와 법과 주권을 이야기해야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여러분의 칼과 총이 법이며 힘이 센 나라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다고 왜 말 못하는 겁니까? 이휘정이 유창하게 그 젊은이의 길에 닿게 힘있게 멋있네. 차라리 여러분들의 칼과 총이 법이며 힘이 센 나라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다 라고 왜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냐 하면서 이휘정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음날 그 이야기가 네덜란드 헤이그 신문에 실리고 이준, 이상설, 이휘정의 사진과 함께 네덜란드 헤이그 신문에 실리자 외놈들은 뒤로 발칵 넘어졌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휘정이 얼마나 유창한 외국어로 얼마나 유창하게 당시에 답변을 잘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에 돌아와서 아까 이상설은 1917년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죠? 1917년에 러시아에 숨지게 됐는데 이휘정이 자 1917년에 돌아왔죠. 그죠? 1917년에 이상설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한 1908년쯤 돌아왔겠지. 그죠? 돌아와서 이휘정은 뭡니까? 그때 독일 3등 참사관인데 이휘정이 독일 러시아 경직을 했죠. 참사관인데 이때 돌아와서 이휘정이 뭡니까? 러시아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갑니다. 이휘정이 러시아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요. 이휘정이 러시아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언제도 1911년이네. 이휘정이 딱 돌아왔죠. 돌아와서 1911년에 러시아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갑니다. 블라디미르 육군 사관학교에 1911년.
그러고 저 육군사학교를 나와서 한 4년 있었겠지. 그죠? 2016년에 러시아 동부 전선에 가서 싸웁니다. 러시아 동부 전선에 가서 독일하고 싸우겠지. 러시아 동부 쪽이니까. 그죠? 러시아 동부 쪽이면은 독일 쪽이 아니네. 러시아 동부 쪽에 당시에 저거죠. 백군과 적군의 전투죠. 백군 대 적군. 그죠? 러시아 황제파와 백군과 그다음에 적군. 그죠? 뭡니까? 러시아 공산당 혁명을 나중에 이루게 된 러시아 적군파와 백군파가 싸우는 이 전쟁에 처음에는 육군 상하학교 장교로서 참여를 하다가 이휘종은 이쪽 적군파에 나중에 넘어갑니다. 적군파에 가다면 처음에는 러시아 육군 상하학교 장교였으니까 백군파였지만은 뭡니까? 공산혁명을 이루는 러시아 적군파에 이휘종이 들어가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917년에는 완전히 러시아 적군파로서 이휘종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들어갔죠. 1910년에는 러시아 동부 전선을 싸우다가 적군파에 들어가서 1917년에 가다가 우랄 제3국제연대네. 이 대대장까지 하네. 우랄 제3국제연대 적군파 말이죠. 이휘종은 여기 적군파에 볼세비키 혁명당이죠. 러시아 공산당, 러시아 혁명을 이루게 되는 거죠.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이루어질 때는 적군파에 들어가서 뭡니까? 우랄제 3국제연대 대대장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대장까지 하면 장교가 뭡니까? 육군사 소위에서 뭡니까? 대대장까지 하면 벌써 소령 중령까지 돼야 되지, 그죠? 그 정도까지 높은 지위 올라갔네. 그래? 그러다가 마지막 이휘종의 근데 이휘종 여기에서 전사했다고 자기 아내한테 전사 통지서가 옵니다. 그때 이휘종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 2000년에 이휘종의 흔적이 다시 러시아에서 발견이 됐는데 1924년까지 이휘종은 살아있었다는 거지. 이때 당신 아내가 엘리자베타라는 여자죠. 아내가 누군가 하면은 러시아 사람인데 스웨덴 대사의 딸이야. 그러니까 스웨덴에 있던 러시아 대사관이 있겠죠. 그 러시아 대사의 딸입니다. 러시아 여자죠. 러시아 여자지만은 예쁘고 외교관들 모임에서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엘리자베타라는 여자가 자주 오고 이러니까 이휘종이 먼저 엘리자베타의 오빠하고 친합니다. 일부러 가서 오빠하고 막 이렇게 친분을 맺어. 외교관이니까 술 한잔 들고 가면서 맺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휘종이 믿지도 않던 러시아 정교, 카톨릭이죠. 러시아 정교 신자가 됩니다. 왜 이때 러시아 사람들 거의 한 80%가 다 로마 카톨릭의 러시아 정교니까 이휘종은 그런 종교를 믿지는 않는데 러시아 정교를 믿으면서 엘리자베트와 친해져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딸도요, 셋이나 딸을 놓습니다. 이 딸들이 낳고 나서 2000년, 그러니까 2010년에 그 정손녀가 한국에 와서 우리 할아버지, 그죠? 정조 할아버지죠. 우리 할아버지 이휘종은 자랑스럽습니다 하는 그 기자회견 TV에서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1927년에 사라졌는데 최근 러시아 기록에서 1920년 4년까지 이휘종이 살아있는 기록이 다시 나왔다 그래. 네, 러시아 치타 쪽 공산당 우두머리를 하고 있었다. 1924년. 그러니까 전사했다고 적군파로 싸우다가 전사했다 이렇게 통제를 받았지만은 24년까지 살아있는 거. 더 살아있을 확률도 있죠. 1945년까지.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방이 돼서 소련군과 따라서 북한으로 들어왔을지도 모르고 안 가면 스탈린의 그 악재, 스탈린이 조선인도 연해주의도 조선인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으로 20만 명을 강제 이주시키잖아. 그래 막 기차 안에서 얼어 죽고 그래 되죠. 막 진작처럼 물을 확 유대인 수용소 가듯이 그렇게 치워놓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의 황무지를 개척한 사람들이 현재 고려인이라는 사람들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1924년까지 이휘종은 살아 있었다. 그죠? 그래서 참 스탈린의 숙청에 대항해서 이휘종이 1930년대까지 살아있을 확률도 있고 아까 또 올해 자기 자네 흔적을 모르니까 엘리자베타 몰래 어떤 스탈린의 숙청을 피해서 러시아의 깊은 곳에서 살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러시아 군과 함께 6.25 전쟁 때 이건 가설이에요. 러시아 군과 함께 소련군이
즉 북한으로 진주를 하니까 그죠? 미군하고 대치하기 위해서 산발선 내려오니까 그때 같이 너 한국인이니까 가봐라 하고 왔을 수도 있겠죠. 하나의 가설이지만 그래서 북한으로 들어와서 북한에서 살았을 확률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잘 살았을지 또 김일성에 의해서 또 뭐 숙청이 됐을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 하나의 생각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외놈들이 바깥 뒤집어졌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죠? 만국평화회의에서 이종이 그렇게 기자단 앞에서 회의를 하고 그게 다음에 세 사람이 사진 여러분들이 흔히 국사교과서에서 보는 그 사진이야. 세 사람이 찍은 사진이 나와서 외놈이 바깥 뒤넘어졌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외놈들이 순종을 고종의 아들이 순종을 왕에 앉히는 거죠. 강제 퇴위시키고 그죠? 그다음 또 이때 한일 신협약을 맺고 그죠? 어사늑약에서 1907년 한일 신협약 맺고 그다음 1910년에 강제병합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소식을 듣고 당시도 신문이 있었는데, 그죠? 그 외놈 앞잡이에도 국민 신문사 같은 외놈 앞잡이의 신문사, 그다음에 경찰서를 파괴하고, 그다음에 이완영의 집을 불살라버립니다. 한국 국민들이 오죽성이 났으면, 그죠? 그다음에 정민년에 이때가 정민년이니까 정민년에 의병들이 일어나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게 1945년까지 대한 광복군으로 쭉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게 헤이그 밀사. 그렇습니까? 이준, 이상설, 이위종, 그죠? 세 사람의 활약이었다. 그죠?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40개국이 참가한 2차 만국평화에 참석하려고 했으나 들어가지 못했지만 앞에서 한 연설이, 이위종의 연설이, 그죠? 분을 삼키지 못해서 이준 여사는 숨지고 말았지만 이위종의 연설이 네덜란드 헤이그 신문에 실리고 그 다음에 이상설과 위종은 미국 대통령까지 만나러 미국까지 갑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해서 왜냐하면 1907년 이때 벌써 뭐 왜라고 쓰지 뭐 반드시 뭐 이걸 뭐 일본이라고 써야 되나 뭐 일본은 뭐 아직까지 뭐 조선놈 하는데 그죠? 왜? 그죠? 왜 하고 미국이 뭡니까? 미국이 그죠? 미국 너는 필리핀을 먹고 필리핀을 식민지를 삼고 그 대신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데 비밀 협약을 맺죠. 그죠? 1907년에 뭡니까? 이쪽 국방장관하고 외남하고 비밀 협약을 맺잖아. 1907년에. 그죠? 이미 약속이 돼 있는 상태니까 미국이 저 세 사람이 왔을 때 안 만나주는 거죠. 만나려고 해서 하는데. 그죠? 그렇게 활약을 했다. 이위종은. 그 다음에 이위종은 이렇게 러시아 하여튼 뭡니까? 좀 이쪽 러시아 황제가 나중에 부패가 심하잖아. 부정 부패가. 그죠? 그러면서 결국 러시아 공산당이 정권파가 볼세비키 정권을 잡게 됐죠. 그 다음에 레닌 정권이지만 그 다음에 스탈린하고 막 4,000명을 학살하잖아. 그 다음에 모 대통령도 거의 2천만 명을 학살하잖아. 자기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죠? 스탈린, 모텔동, 그 다음에 뭐 히틀러 이런 순으로 유태인 600만 하고 이렇게 학살을 했죠.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종이 뭐 그렇게 뭐 학살하는 뭐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오직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겠지. 그렇습니까? 자, 오늘은 이 세 사람, 이준, 이상설, 이위종, 그죠? 네덜란드 헤이그 밀사, 1907년에 일어났던 헤이그 밀사 사건에 의해서 고종의 명을 받고 간 거죠. 밀사로. 그죠?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